현재 전세 가격은 완전히 바닥 수준이다. 바닥. 이 가격은 아예 보지 못할 가격이다. 2년 이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월세, 전세, 매매 아무것도 못하는 이런 현상이 나올 수 있다. 부동산 고민 문자로 자세하게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월수금 정확한 해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뒷번호 6574님께서 보내주신 부동산 고민입니다. 안녕하세요. 다름 아니라 7억 정도에 받던 아파트가 1억 이상 올랐는데 급하게 매수하는 것보다 지금 전세가 많이 하락되어 전세 가서 지켜보고 매매는 어떨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전문가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답변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전세 가격이 많이 하락해서 값싼 전세 매물이 많이 나와 있다라고 해서 그런 전세 시장으로 들어가면 2년 이후 엄청난 큰 후폭풍으로 큰 타격을 받을 수 있게 될 겁니다. 반드시 매매 시장으로 들어가셔야만 합니다. 다만 지금 전반적인 매매 시세가 지금 반등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역적 입지와 명성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지역 입지보다는 하락폭이 훨씬 더 큰, 아직도 하락폭을 유지하고 있는 그런 지역 아파트로 보셔야만 합니다. 자, 그럼 매물 추천과 여러 전략과 계획은 다시 한번 대면 상담을 받으셔서 정확하게 진단을 받아보시고, 제가 왜 2년 이후에 엄청난 큰 후폭풍으로 큰 타격을 받을 수 있을지 그 이유에 대해서 뒤에 판소를 통해 알려드릴 테니까 반드시 숙지하시고 매매 시장으로 들어가셔야만 할 겁니다. 자, 지금 현재 무주택자 분들의 이런 사연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시세가 많이 상승되어 있는 상황인데 이거 매수해도 되냐? 오히려 차라리 한 텀 전세로 들어가는 게 값싸게 들어가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런 여러 가지 고민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 사연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반드시 매매 시장으로 지금 들어가셔야만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전세 시장에 있어서 지금의 이 값싼 전세 가격이 2년 이후에는 180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년 이후에 전세 시장의 전세 가격은 지금과 완전히 달라진 가격 상승의 전세 가격을 보게 될 겁니다. 자, 금리 인하는 이제 예상시 되는 문제입니다. 앞으로는 금리 인하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는 시기가 될 거며 2년 이후에는 당연히 금리는 낮아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리고 2년이 지난 이후에도 앞으로 장기적 추세에서 저금리 기조가 계속 유지될 수밖에 없을 거다. 자, 이 금리는 경제 성장률과 비례합니다. 경제 성장률이 높은 개발도상국 같은 나라들은 물가 상승 또한 엄청난 큰 압력으로 높아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금리가 높게 형성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80년대, 90년대 개발도상국 경제 성장률이 10% 이상 나왔던 나라였습니다. 당연히 금리도 10% 이상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선진국으로 진입되어 있는 상황이죠. 1인당 GDP가 높은 이런 선진국 나라들은 당연히 경제 성장률은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성장이 IMF에서도 1%로 지금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2% 정도의 수준에서 머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선 금리를 내려야만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선진국 같은 나라들은 제로 금리로 다시 들어갈 수밖에 없을 거다. 그러면 당연히 전세 시장으로 임차인들이 다시 수요가 몰리는 현상들이 발생될 수 있겠죠. 자, 이런 현상에서 지금 현재 전세가율이 거의 40에서 50%대로 유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더 이상 전세가율이 이 상태에서 더 내려가는 건 어렵습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전세가율이 낮다 보니까 전세 가격은 안정성이 확보되어 있는 상황에서 수요가 앞으로 더 유입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고, 또 현재의 전세 가격을 봤을 때 현재의 전세 가격은 완전히 바닥 수준이다. 바닥. 전고점 대비 30에서 마이너스 50%대까지 떨어진 이런 상황에서 12월 달에 완전히 저점 찍고 지금 반등되어 있는 상황이고, 전세 가격의 하락폭도 엄청나게 크게 축소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2022년 12월 달에 마이너스 1.2%가 나왔던 게 지금 현재 마이너스 0.15% 수준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전세 가격 바닥은 이미 끝나 있는 상태이다. 그리고 이제 전세 가격이 바닥이다 보니까 2년 이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급격한 하락은 급격한 상승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겁니다. 또 이런 상황에서 이제 앞으로 역전세에 대한 내용은 2년 이후에 없을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겁니다. 역전세가 발생된 가장 큰 요인은 뭐였습니까? 2020년 7월 30일 이후에 임대차 입법이 시작된 이후에 전세 가격을 임대인분들이 엄청나게 끌어다가 올렸기 때문에 이런 부작용이 생겨난 거죠. 근데 2022년 전세 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2년 이후, 앞으로 2년 이후에는 전세 가격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안정적 유지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역전세에 따른 이런 전세 가격 하락에 대한 문제는 앞으로 없어진다. 그리고 우리가 역사상 이 전세 가격의 하락 주기가 사실 3년을 넘어가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1980년대에서부터 지금까지의 전세 가격 하락 이 주기가 거의 2년 수준이었기 때문에 전세 가격이 지금보다 앞으로 더 떨어지기는 어렵다. 지금도 2022년 1월 달에서부터 전세 가격 하락이 나왔고 지금 현재 1년 6개월 정도가 지나가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의 역사상 전세 하락 주기를 봤을 때 2년이 넘어가는 경우는 거의 없었기 때문에 이제 다시 반등이 될 소지가 매우 높아지게 되는 거죠. 따라서 전세 가격이 지금보다 더 하락되기보다는 전세 가격이 오히려 2년 이후에 상승되는 그런 시장으로 전개가 될 겁니다. 그러면 전세 가격이 상승되면 매매 가격은 가만히 있겠습니까?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나오죠. 따라서 전세와 매매가 함께 상승되어 있는 그런 시장을 2년 이후에 보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그리고 2년 이후에 그렇다면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을 텐데 이 갱신권 활용을 할 수 있을까요? 이 갱신권 활용을 제가 봤을 땐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활용하기 어렵다. 우리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 3 1항에 따라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계약갱신 청구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갱신권을 요구할 수 있는데 이 요구 기간이 정해져 있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1항에 따라 전세가 만료된 시점, 이 전세 만료 6개월 전에서부터 2개월 전까지 통지하면 됩니다. 통지하면 돼요. 자, 다만 계약갱신 청구권을 요구했다라고 하더라도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하는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 3, 1항 8호에 따라서 갱신권을 거절할 수 있는데, 자, 집주인이 어떻게 하면 갱신을 거절할 수 있나요? 본인이 직접 거주하겠다라고 통지할 경우, 이때는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구독자님은 갱신권을 요구했는데 만약에 혹여나 임대인이 본인 나 직접 거주할 거니까 퇴거해달라고 통지하면 어떻게 됩니까? 나왔습니다. 2년 이후에 새로운 전세를 맞추려고 나와보니 전세 가격이 엄청나게 올라가네. 근데 전세 가격만 올라간 게 아니라 월세에 대한 비중도 엄청나게 높아져 있는 상황입니다. 자, 전월세 전환율이 금리가 아무리 낮았던 수준이라고 하더라도 5%가 다 넘어갔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저금리로 내려간다고 하더라도 월세 가격도 지금과 거의 별반 다를 게 없이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겁니다. 그럼 전세 가격도 상승되고 월세 가격도 부담돼서 매매 시장으로 지금 눈을 돌아보니 매매 가격 또한 마찬가지 상승되어 있네. 그럼 이도저도 안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버릴 겁니다. 따라서 이런 상황에 매매를 하지 못한 이런 후폭풍이 2년 이후에
작용될 거다. 자, 그렇다면 만약에 임대인이 거주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거주 안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자, 집값이 다시 반등하는 시점이 찾아온다면 임대인이 매도를 계획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겠죠. 그래서 임대인이 매도를 해서 양수인이 매수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양수인도 마찬가지 실거주 목적으로 매수를 하는 경우가 많죠. 양수인이 실거주 목적으로 본인이 거주하겠다라고 임차인에게 갱신권을 거절하는 이런 경우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자, 지금 기존 사례에서 봤을 땐 전세가 만료되는 시점, 만료되기 6개월 전에 반드시 이 양수인은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해야만 합니다. 그래야지만 갱신권을 거절할 수 있거든요. 자, 그거 한번 볼까요? 갱신권이 만료된 6개월 이전에 소유권 등기를 완료해야 된다? 그렇다면 최소 못해도 7개월에서 8개월 전에 계약을 해야만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우리 소유권 등기하고 뭐 바로 계약한다고 소유권 등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소유권 등기 잔금하기 한 1, 2개월 전에 매매 계약을 하겠죠? 따라서 7, 8개월 전에 매매 계약을 진행할 겁니다. 근데 목적이 실거주인데 7, 8개월 전에 매매 계약해서 7, 8개월 이후에 전세가 끝난 이후에 입주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겠습니까? 그런 경우가 거의 없죠. 따라서 이런 경우가 거의 흔치 않다 보니까 이렇게 활용하는 경우가 지금까지는 많이 없었다. 자, 그런데 2022년 12월 1일 날 대법원에서 판결이 나왔습니다. 자, 어떤 판례가 나왔냐면 전세 만료 6개월 전에서 2개월 전 이때 실거주 목적으로 이 갱신을 거절 통지할 경우 실거주할 수 있고 그리고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 이렇게 판결이 나왔습니다. 판결이. 자, 기존에는 무조건 6개월 전에 소유권 등기가 완료되어 있었어야만 양수인이 갱신권을 거절할 수 있었는데 이제 대법원에서 판결이 기존처럼 갱신권 요구했던 전세 만료 6개월에서 2개월 전에 실거주 목적으로 양수인이 갱신권 거절을 통지를 한다면 그거 용인하겠다. 이렇게 판결이 나온 겁니다. 자, 이 말은 결국엔 뭡니까? 2개월 전까지만, 전세 만료 2개월 전까지만 소유권 이전, 이거 등기 완료만 하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기존에는 6개월 이전인데 그러면 계약까지 포함한다면 한 7, 8개월 이전에 계약을 미리 성사시켰었어야 되는데 이런 경우가 흔치가 않았고, 근데 반대로 지금 판결이 어떻게 나옵니까? 결국 2개월 전에 소유권 등기 완료해서 실거주 목적으로 갱신 거절 통지를 한다면 양수인은 실거주 목적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2개월 전 소유권 등기 완료만 하면 되기 때문에 임대인은 본인이 거주를 안 하더라도 양수인에게 다른 분에게 매도를 계획해서 매매를 성사시킬 수 있겠죠. 그리고 양수인은 임차인에게 퇴거 요청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임차인은 어떻게 됩니까? 또 다시 나와서 전세를 구해야 되는데 2년 이후에 전세 가격이 가만히 있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이 가격은 아예 보지 못할 가격이다. 엄청나게 높게 형성된 전세 시장으로 다시 재유입되거나 또는 높은 월세를 내면서 월세로 거주하시거나 아니면 높아진 매매로 다시 추격 매수, 고점 매수 하시거나 셋 중에 하나는 하셔야 될 겁니다.
자, 따라서 2년 이후에 전세 시장은 지금과 완전히 달라질 거고, 월세 시장의 가격은 지금과 동일할 거고, 매매 가격 또한 마찬가지 많이 상승되어 있기 때문에 월세, 전세, 매매 아무것도 못하는 이런 현상이 나올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반드시 기억해 주셔야 되는 건 계약갱신권을 활용할 수 있으니까 지금 신규 계약해서 저렴하게 한번 들어가는 게 더 좋다 생각하실 수 있지만 아닙니다. 임대인이 거주할 경우 또는 양수인이 거주할 경우 갱신거절을 할 수 있다. 갱신거절 기억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지금 현재 매매 아직도 하락폭이 큰 그런 여러 군데들이 있습니다. 반드시 선점하시길 바라겠습니다.